안녕하세요. 토스트 디파트먼트 아트 디렉터 현샛별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마지막 달, 여러분들은 계획하거나 소망하셨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셨나요? 12월은 여러모로 설레는 일이 많은 달이죠. 스스로 쉴 새 없이 달려온 1년을 돌아보기도 하고,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당신 참 1년간 고생 많았다 라며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며 모두가 함께 모여 즐기는 크리스마스도 있는 달입니다. 이런 12월을 맞이하여 2021년 메이커 토스트의 마지막 작가님으로 딱 어울리는 황금의 색을 띤 이내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진행하고 계신 연작 저마다의 스토리, 그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상징들, 그리고 연작별 이번 대표작의 이야기들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이내심 작가님이 올해를 마무리해 주실 2021년 12월의 작가님입니다. 컬렉터분들에게 간단한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내 작가입니다. 저는 현재 경배, 기억, 시선이라는 3가지 시리즈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에 앞서 제가 작가님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시민의 작가님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3가지 연작들을 진행 중입니다. 경배, 기억, 그리고 시선 연작들인데요. 저는 이번 개인전을 진행하며 작품을 바라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 작가님은 참 세상을 올곧게 바라보며 작업을 쌓아가고 있구나 라고 느껴요. 중첩이라는 표현 기법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물감을 쌓아 올리는 방식은 물감의 색과 제조사에 따라 밀도와 수축 형태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물감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가능한 표현 기법입니다. 물감을 쌓기에 앞서 밑색 작업 또한 시간과 인내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인지 완성된 작가님의 작품과 마주했을 때 첫 인상은 단순하고 명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단조로움 속 작가의 응축된 삶의 흔적을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특유의 아우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행했던 작업들이 작가님의 메인 컬러 중 하나인 금색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시기인데요. 계속해서 각종 단체전과 개인전들의 빡빡한 스케줄들을 이어나가고 계신데 작가님은 어떤 작가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저 작가는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하게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처음을 중요하고 잊지 못할 어떤 순간으로 기억하잖아요. 작가님의 그림과의 첫 만남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작가님은 언제 처음 그림 그리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부터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첫 번째 그림은 제가 6살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을 선생님께서 전국대회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그림이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당시 63빌딩은 저희 나라에서 엄청나게 상징적인 빌딩이었는데 그 빌딩 전망대에서 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그때 받았던 상과 그때 그 그림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부모님도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아이가 그림에 관심이 있고 소질이 있나?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번 파트에는 지금 진행하고 계신 각 연작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전은 모든 시리즈들을 만날 수 있지만 50호 경배 시리즈 3점을 메인 작품으로 정하셨어요. 해서 이 경배 연작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하셨던 인터뷰에서 경배 시리즈가 작가님이 다시 붓을 잡게 된 소중한 계기이자 일기와도 같은 작업이라고 말해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배 시리즈는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살면서 삶의 굴곡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삶의 굴곡들이 있었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는 저는 믿음으로 다시 그 시기를 극복했었어요. 그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경배 시리즈입니다. 경배 작품은 특유의 심플한 도상 때문인지 그 안에 숨겨진 각각의 상징들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호 경배 두려워 말라라는 작품에 나타나 있는 이 은색의 붓터치들은 세상의 시련을 뜻하잖아요. 이번 경배 대표작들 안에 숨겨놓은 상징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경배 작품에서 보여지는 은색의 붓터치들은 세상의 시련을 뜻합니다. 우리가 바다의 해안선을 보면 그 안에서는 파도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의 포말은 발 아래 왔을 때 비로소 보여요. 이렇듯 현실의 시련과 어려움도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음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싶었어요. 작품에서 보이는 은색의 포말들은 나를 덮칠 것 같지만 결코 덮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지금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도 언젠간 지나가기 마련이고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경배 시리즈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배 환희의 눈물. 이 작업도 저희 이번 메인작 중 하나잖아요. 이 작품은 특별히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를 형성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가운데 동그랗게 표현된 경배하는 사람 아래 놓인 상징들도 있어요. 이런 상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경배 시리즈에는 반복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 있는 형상을 갖고 있어요. 얼핏 보면 알파벳 S 같기도 하지만 그게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는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경배 작업에는 이 형상이 있고 이거는 절을 뜻해요. 그리고 이번에 환희 눈물에서 보여지는 이 눈물 모양의 형태는 제가 믿음 안에서 흘리는 눈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눈물이라 하면 슬픔의 눈물이 있지만 저에게 지금의 눈물은 환희의 눈물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사의 눈물이고 저의 믿음 안에서의 감사의 눈물을 이렇게 금색의 중첩을 통해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배, 너는 내 것이라. 이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경배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미지이기도 해요. 이 도상의 이미지의 뜻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랑은 믿음의 사랑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부어주시는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고 그래서 흘러내리는 듯한 이미지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기억 시리즈에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시 작품과 에스키스북을 함께 들여다보니까 작가님이 고민하셨던 흔적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어느 순간의 하늘이나 감정들이 이 캔버스 안에 오색찬란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물망처럼 금색의 띠들을 밑작업으로 하여 이 완성 후 들어오는 빛의 양이나 각도에 따라 다르게 반짝이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현재의 기억 시리즈와 연결되어 있는 과거 설치 작업, 기억의 숲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을 숲이라는 공간에 풀어낸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억 시리즈를 회화 작업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나 연작 이름을 기억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설치 작업이었던 기억의 숲은 의삼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어요. 학부 시절 때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전액장학금을 받아야지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캔버스 낭만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작업실과 도서관을 계속 오가면서 학업에만 열중을 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친했던 외삼촌의 죽음은 저에게 심리적으로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어렵고 시련이 이중으로 오니까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설 수 있었던 것들이 외삼촌과 있었던 좋은 기억들이었어요. 그래서 외삼촌과의 추억이 있었던 숲을 재현하고 싶었고, 그 숲을 사람이 죽으면 입는 수의, 삼배천을 갖고 숲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스티로폼을 깎아서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들을 공간에 설치해서 숲을 만들고, 그 숲을 삼배천으로 감싸서 기억의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있으면 이 공간이 현실인지 아니면 현실이 아닌 공간인지 가늠할 수 없는, 그 안에서의 슬픔과 또 기억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평면 작업으로 이어져 가게 됐는데, 그런 처음에는 슬펐던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슬픈 기억보다는 좋았던 기억들이 더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평면 작업으로 이어져 왔을 때는 색채가 좀 더 밝게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평면 작업으로 기억 시리즈는 제가 밑작업으로 금색깔로 그물망처럼 밑작업을 그려나가요. 제 작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렴풋하게 이미지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는 기억들이 시간의 흐름이 다 명확하지 않고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는다는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의 색깔들을 현재로 가져와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제가 기억의 색들을 재조합하여 지금의 기억 시리즈 화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선 시리즈에 대한 얘기로 인터뷰를 이어나가 볼게요. 현대사회 그리고 눈이라는 주제와 조형 언어로 연작을 이어나가고 계신데요. 여러 가지 색감이 들어가 있는 작품도 있는 반면에 보통의 시선 시리즈들은 단색의 표면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캔버스 위에 수놓인 수많은 시선들로 표현하고 싶으셨던 이야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시선 시리즈는 그 안에 두 가지 이야기로 또 나뉘어져요. 하나는 단색으로 된 시선과 하나는 다양한 색깔들이 어우러져 있는 시선 시리즈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는 각각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선 금색의 중첩으로 올라간 시선은 저 자신에 대한 시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만의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저 또한 저의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 아이덴티티인 색은 금색이고 제가 바라보는 세상은 저희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금색의 시선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다양한 색깔이 들어간 시선은 세상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다양한 컬러들로 제가 표현을 했고, 그 수많은 시선들은 또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얽혀 있어요. 그래서 금색으로 시선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 다양한 색들은 그 개개인의 가치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단색은 개인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이고, 다양한 색은 세상이 나 자신, 개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의 작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님이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작가님만의 철학이나 작가로서의 가치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철학이라 말하면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제가 80세까지 꾸준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을 때쯤 되면 저만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짐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자리에 안주하지 않으며 계속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쉬운 길, 좋은 길보다는 어려워도 바른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